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정말로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상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정시상담 하다 말고 제가 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잘 직감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계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마음은 계속 항상 여기 있었어요. 대부남 영상도 항상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좀 그동안 자주 못 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웠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문자나 톡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답장도 드리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먼저 혹시라도 오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서두에 무슨 일이 있었던 분들은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제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저도 이제 다시금 올해부터 입시 쪽의 영상, 그 다음에 또 정보들, 자료집, 족보 이런 것들 제가 좀 챙겨드리고, 또 수시와 정시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1, 1, 2, 3 어떻든 간에는 핵심 자체가 새 학기가 시즌되면 이제 대치동도 제가 지금 2월부터 이제 학교 배정들이 되면서 설명회들이 정말 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에 현재 이제 고3 된 분 2024, 2026, 고2, 2026, 고1 이렇게 학년별에 대한 핵심 부분들, 그리고 어떻든 이제 주요 입시 발표 난 건 고3들의 2024 기준이니까 핵심 틀만 조금 중요한 것만 체크해주고 수시정시 분위기 어땠는지만 좀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처 남겨드리니까 또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좀 남겨드리면 이제 자녀들 올해도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일정들 먼저 항상 보시면 올해 고3 기준으로서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이 항상 트렌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면 6월 1일 모평, 6평이요. 9월 6일 날 9평, 수능이 11월 16일입니다. 작년에 17일이니까 그냥 하루 정도 앞당겨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등등의 시즌 체크. 그 다음에 고1은 이제 3월 달부터, 고2도 마찬가지고 고3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입학시험 본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첫 학력평가 시작,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이런 것도 있겠고, 고2는 1학년 성적에 대한 이제 1년 성적을 봤으니까 내가 몇 점대인지, 1점대인지 2점대인지 3점대인지 자기 위치를 좀 보시고, 강남권, 목동권, 그 다음에 그 기타 지역들, 지방 특수지역들, 수성 쪽이나 대구 쪽, 부산 쪽 이런 등등도 자사고나 전국자사나 과고나 일반고든 간에 과학 중점학교든 간에 자신의 몇 프로 등등을 파악하셔서, 작년도 역시나 아시다시피 서울대 정시,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울대 정시가 첫 학생부가 들어가면서 경쟁률에도 좀 영향이 많았습니다. 대치동에서 상담해보니까 그걸 상을 치르고 제가 다 바로 복귀해서 또 상담을 했습니다만, 역시 직윤 대상, 일반 대상 학생들이 이 학생부 반영되는 걸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감소된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단순하게 수시 때문에 학생부를 챙긴다는 것보다도 이젠 학생부나 내신을 비단 수시 때문에 챙긴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시에서도 올해 2024도 고려대학교도 내신 반영하는 20% 선발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앞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대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일정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많이들 많은데, 올해 학생부가 좀 이제 글자수 바뀌고 교내대회, 자율동아리, 독서, 외부봉사 이런 항목들이 다 블라인드가 됐어요. 자소서도 미제출이고요. 그러나 상담 대치동에서 해보니까, 목동에서도 해보고 하니까 이 과학 특성화 대학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이 공식적인 룰 자체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엊그저께도 상담했던 친구가 카이스트를 희망하는데 자소서가 없다. 아니라고요. 자소서 있어요.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렇게 룰 보셔서 나름대로 비교과나 학생부를 대비하는 분들은 전략적인 활동에 대한 어필과 역량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그 점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요 특징들 2024 기준이에요. 2025나 고2, 고3들은 향후 점차적으로 발표 예정이에요. 2024에 요거 캡처해 놓으세요. 특징들. 서울대부터 뭐 주요 10위권에 있는 시립대까지 정리를 했는데도, 역시나 서울대도 제가 나중에 특강 한번 할게요. 그런데 역시 제일 파격적이죠. 과탐2의 정시 반영이 좀 배제됐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됐어요. 가산점은 주긴 주지만. 그리고 한양대도 과탐2 가산점 폐지고, 이 과탐2 선택은 아주 극감할 것 같아요. 극감. 거의 보통 3-4% 선택했는데 거의 뭐 전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서울대가 물리와 화학을 수능 때 물화생지인데 생지만 뒷다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의 의학 계열이나 주요 학교 중에서는
이 과탐 과목 선택이 또 변수가 됐다. 그럼 선택 비율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고려대학교도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충족률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이번 현재 고3은 출생 수는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수능 최저 완화가 되면서 의학 계열도 좀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최저 완화를 반드시 지해라. 요 점이 가장 큰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또 학교장 추천도 이렇게 주요 대학 정리했습니다만 영대도 그렇고요. 추천 인원 대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뭘까요? 이제 대학들은 인원이 계속 감소되니까 현재 2026 고1들 예비 고1들은 황금돼지라서 인원이 급감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 때는 조금 좀 빡세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고3, 고2는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들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수시에서는 최대한 추천이나 학종을 뽑으려고 할 거고요.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으로 보면서 재수생들, 삼수생, 졸업생, 그다음에 선배들까지 현역들까지 수능의 강자를 뽑겠습니다만 서울대나 이렇게 일부 내신의 변수가 되는 과들이나 대학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좀 풀을 봐서 이 변화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좀 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게 수능 만점자 통계예요. 보시면 뭐 이번도 정상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하면서도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만 역시 대치동에서도 그렇고 목동권에서 상담했던 학생들이 수학, 교차 지원 그 다음에 이번 만점이 145점이었는데요. 900명대 재작년이 2700명대로 해서 그러나 역시 진모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모 프로그램 뭐 여전히 올해 뭐 정시 프로그램 여기저기 아주 뿌려졌겠는데요. 근데 역시나 여전히 생각보다 점수대가 높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애들 표현대로 쫄았고 변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의학 계열이나 전반적인 대동 상위권 자체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분산되면서 경쟁률이 감소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효과란 말이 좀 뭐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지금도 현재 성대나 중대는 발표가 났어요. 이 영상 찍을 기점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배터리가 그쪽 모 업체에서 말한 배터리에서 4칸, 5칸 정도 친구들도 최초업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겠어요. 이번 모의 지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변수가 컸다라고 제가 생각 봅니다. 왜냐면 예상 경쟁률도 안 떴고 아주 좀 오해해서 여전히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배터리만 보고 원서를 쓰신 분이 너무 많았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로 제가 또 좀 강연을 해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배터리의 이해를 전혀 아직도 숙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되 어떻든 간에는 정시의 흐름 자체는 특히 올해 고3은 현역들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수시도 수시겠지만 정시에서 졸업생들은 여전히 증가되거나 작년도 8,000명 늘었거든요. 올해도 졸업생들은 조금 증가될 겁니다만 그럼에도 정시의 흐름과 변수는 올해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있어요. 여기다 메모. 수능 난도. 이번도 국어가 재작년에 149점 만점인데 이번 134점이에요. 느낌 안 오세요? 그럼 134에다가 수학도 147까지가 만점인데 재작년에 145가 만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어 7%고요. 그러니까 난도 하락 부분의 변수가 커서 여러 가지의 지원풀이 좀 달라진 부분도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난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혹시 염두하는 분들은 쉬워도 문제고 어려워도 문제지만 제가 20년째 해보지만 수능 난도는 어려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전반적인 표점이나 전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대는 폭발적인 변수가 있고 나군으로서의 연대로서의 쏠림이 서울대로서 이제 좀 일명 대치동에서 의대 준비한 급 애들이나 졸업생들 중에서도 서울대를 공격적으로 쓰는 선배들이 생길 것이다. 전역도 마찬가지고요. 정시 얘기입니다. 이 정도 흐름만 좀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서울대만 그냥 참고만입니다. 정시 경쟁률만 그냥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뭐 눈에 띄는 등등이 역시 지균 제일 많이 띄죠. 다 일반 전형하고 지균만 있잖아요. 지균은 이 지균 뽑는 과만 따로 있어요. 자꾸 일반 지균 뭐 같이 뽑는다는데 안 그래요. 지균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일반은 전체적으로 있고요. 그럼 뭐 의학계열, 치대, 약대 뭐 이런 등등과 정치, 경제, 인문, 인류, 공과대인데 경쟁률 자체가 마감 전에는 1점대였는데 미달이죠. 마감 후 돼서 인류학과가 인원도 적었지만 6대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도 문제가 많았는데 서울대가 최고점, 최저점에 대한 점수 기준인데 이것도 숙지를 못하고 그냥 물론 알긴 알겠는데 그러니까 모 업체도 이 점수의 레인지가 잘 안 맞아. 제가 한 보통 5, 6개 봤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는 똑같은 점수인데도 이 사례가 없으니까 점수가 뭐 마이너스 막 10점 이상 차이 나고 이건 뭐 너무 지규는 안 맞아. 일반은 좀 모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쟁률이 비포
F부터 낮았다가 좀 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뭐 눈에 띄는 게 뭐 소비자 아동 뭐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역사 교육 역사 이쪽에 4배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과 쪽 자체에서는 뭐 보통 평균적으로 3대1이나 2대1로 해서 이 정도 친구들이 뭐 나름대로 의학 계열 쪽이나 아니면 나군 쪽에 그냥 제가 상담했을 땐 서울대를 그냥 안 쓰고 의학 계열을 문의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겠냐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은 고123의 주요 키포인트나 그 다음에 기본 디바이스 바탕은 현재 발표된 고3 입시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수시와 정시 흐름 특히 정시에서 상담했던 흐름 등등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모든 시발점은 첫 시험이다. 학력평가 내신 그죠? 네, 그걸 잘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본함에서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좀 마음 추스리고 아직까지 제가 좀 후유증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무슨 드라마 영화 주인공 됐었어요 솔직히 무슨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믿음과 신앙으로 좀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인사드리면서 또 이제 저하고 직감적으로 인연된 분들 좀 잘 대입에 성공 해피엔딩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본함의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